이민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해 16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한국 국민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중국인 여성을 비하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재외 국민에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의무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 이른바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새 규정에는 오바마 케어나 근로소득세 공제 등도 포함하고 있어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NBC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을 몇 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은 국토안보부가 이민권 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 기준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시민권 심사까지 적용하라는 내용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이 최종안이 실시되면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포함해 2천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공복지 혜택으로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여성 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 교통, 주택 지원 바우처, 헤드스타트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의 세금 환급까지 포함됐습니다. 새 규정에서 명시된 복지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들인데다가 이민심사 시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규정 변경안에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받아온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면서 그동안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받아온 뉴욕주 드리머들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더라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해 16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국의 관세 조치는 5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으며 더 큰 보복도 예고하고 있어 세계 경제의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수입품에 대해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이번에도 미국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어제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와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160억 달러로 오는 23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87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며 중국 역시 미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9개 품목의 미국산 제품에 5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연구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각각 1%포인트와 1.3%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무역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대폭발의 위험은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한국 국민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체류 허가 기한을 넘겨 미국에 머무는 비율은 학생 비자와 교환 방문 비자 입국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2016-2017 회계년도 출입국 및 오버스테이 현황에 따르면 무비자나 관광 상용, B1, B2 비자로 입국 후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은 오버스테이 비율은 0.37%를 기록해 직전 회계년도 0.46%의 오버스테이 비율에서 소폭 감소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출국이 예정됐던 한국 국민은 145만 1,882명이며 이 중 5,443명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았고 이 중 1,117명은 추후 출국해 현재 0.3%인 4,326명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학생 교환 방문 비자로 온 10만 8,533명 가운데에는 3,329명이 출국하지 않아 3.16%의 오버스테이 비율을 보였으며 절반 이상인 1,828명이 이후 출국해 현재 1,601명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 비자로 입국한 4만 4,198명 중에서는 736명이 기한을 넘겨 1.67%의 오버스테이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중국계 네일업소에서의 흑인 고객 무차별 폭행 사건이 아시안과 흑인 간 인종 갈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브루클린에서 중국인 여성을 비하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브루클린 보로청은 용의자를 잡기 위해 현상금 $1,000를 내걸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브루클린 벤스너츠 20에비뉴와 86스트릿에 위치한 그린푸드 슈퍼마켓 등 최소 7곳의 업소 벽면에 용의자는 검정색 페인트와 스프레이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에게 생선 같은 비린내가 난다는 글을 남겼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계 커뮤니티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계 커뮤니티를 향한 증오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뉴욕시경 증오범죄 전담팀은 즉각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수색에 나섰으며 용의자는 현재 모자를 쓴 남성이라는 사실만 확인됐다며 인종 등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브루클린 보로청은 용의자 체포를 위해 현상금 $1,000를 내걸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재외국민에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재외국민이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방글라데시 다카 한글학교 김지환 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의무교육권리법의 제정과 실행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재외동포의 정체성 교육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재외국민 의무교육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장은 헌법에는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통해 의무 교육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재외국민은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교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한글학교에 등록해야 의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재외국민의 한글 교육과 정체성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지 국제학교와 한글학교를 연계해 세계 113개국 한글학교에 학점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한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 마감되는 이번 청원에 대한 서명은 7일 낮 현재 67명이 참여했으며 청원에 대한 서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혈통인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이 오는 2021년 차기 뉴욕시장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의장 측은 현재 시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러 고위 간부들은 존슨 의장의 시장 출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현재 의장직에 충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진보 진영의 시장 후보를 위한 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2021년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존 리우 후보를 비롯해 전 독립민주컨퍼런스 의원 퇴출을 위한 진보 후보들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고위 관계자들은 존슨 시의장이 시장 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 출마설에 대해 시의장실 대변인은 존슨 시의장은 현재 직책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시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지난 2000년 뉴욕시로와 동성애자 권익운동가로 활동했으며 2011년에는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 회장직을 맡으면서 최연소 회장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시의원직에 있던 지난 2015년엔 시청에서 열린 한인의 날 선포식에서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며 한국계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뉴욕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스타이버슨투고가 전국에서 명문대 진학 학생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욕, 뉴저지 일원 고교 중 전국 순위 20위 안에 포함된 학교는 모두 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 공립사립고등학교에서 하버드, 프린스턴, MIT에 진학한 졸업생 수를 조사해 고교 순위를 평가한 결과 맨하탄에 있는 스타이버슨트 고등학교는 총 71명이 진학해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폴라리스 리스트가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스타이버슨트 졸업생 중 26명이 하버드대에 입학했고 프린스턴은 23명, MIT는 22명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1위를 기록한 학교는 버지니아주의 토머스 제퍼슨 특목고로 하버드 11명, 프린스턴 23명, MIT 33명으로 총 79명이 이들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또 북부 뉴저지의 유명 특목고이며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버겐 아카데미는 총 48명이 이들 명문대에 진학해 전국 고교 중 8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고교 중 전국 순위 20위 안에 포함된 학교는 로렌스빌, 프린스턴, 호레스만, 헌터 칼리지, 트리니티, 웨스트 윈저, 플레인스보로, 브롱스 과학고 등 11곳이나 됩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의 숙박 공유 업체의 호스트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시니어 센터와 성인 데이케어 센터의 감독 강화와 보석금 채권 대행사의 횡포를 차단하는 조례안 등이 시행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일 숙박 공유 사이트에 호스트 개인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포함한 7개 조례안에 서명함에 따라 180일 후부터 뉴욕시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 임대를 할 경우 호스트의 세부 정보를 시장실 산하 특별 단속반에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적발건당 $1,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호스트 정보는 리스팅을 게재한 호스트의 이름과 실거주지 주소, 아파트 전체 또는 일부 공간 임대 여부, 임대 기간, 예약 수수료 등입니다. 이와 함께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 노인국이 시니어 센터의 이용률과 출석률, 운영 서비스, 예산, 각종 비용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조례안과 시 보건국이 조리시설 설비를 갖춘 모든 시니어 센터와 성인 데이케어 센터를 매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에 서명하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사설 성인 데이케어 센터와 시니어 센터의 운영 개선에 나섰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보석금 채권 대행사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보석금 채권 대행사가 주 법에 따른 최대 수수료와 보상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범죄자들이 보석금 채권 대행사에 대한 불만을 시 소비자 보호국에 제기할 수 있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한 멘도시노 컴플렉스 산불이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악의 규모로 확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레이크 카운티와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인 멘도시노 컴플렉스 산불은 현재까지 29만 600여 에이커를 전소시키며 지난해 28만 1,800여 에이커를 태운 토마스 산불을 제치고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진화율은 34%에 그치고 있으며 건물 246채가 불에 탔고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트라부코 캐년에서 발생한 홀리 산불은 하루 사이에 4,000에이커로 번졌으며 600여 명의 소방 인력과 19,000갤런 상당의 방화제가 투입됐지만 진화율은 2%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LA시가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폴 코레츠 LA시 의원은 LA를 포함해 7개 도시에서 주류 판매 시간을 새벽 2시에서 4시까지로 연장하는 법안 SB 905가 통과될 경우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 지역의 공공보건과 치안 역시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법안을 발의한 스캇 위너 의원은 지난 2015년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류 판매 시간이 음주운전 사망률과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내일 캘리포니아주 하원 세출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오는 16일 주 하원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되지만 관보에 연장 예고 게시가 없어 북한 여행을 허용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여행 시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한 나라들은 많지만 여권 무효화 방식으로 아예 금지한 나라는 현재 북한이 유일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교도소 무료 전화를 허용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시정부는 수감자들의 통화 비용으로 연간 500만 달러의 수익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수감소에서는 전화를 걸 때 처음 1분 50센트에 추가 1분당 5센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옥 내부에서도 개행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세워놓은 500개 이상의 I love 뉴욕 표지판이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제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I love 뉴욕 표지판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등 연방도로안전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교통국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시의회는 6일 헐리우드의 워크 오브 페임 거리 바닥에 있는 트럼프의 별을 제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 등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뜻에서 결의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헐리우드 상공회의소 측은 임원회의에서 참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별도 없앨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간혹 구름이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습도가 있겠고 오후에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